안녕하십니까. 삶의 나침반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0년 동안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은퇴자 재무상담가분께 직접 배운 꼭 필요한 세무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했는데 문득 이 거래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 이렇게 돈을 빼면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금융거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 더욱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주택자금 5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결혼자금, 주택자금을 지원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생활비나 의료비로 큰 금액을 자주 인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의 나침반 채널에서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세금, 연금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금융정보가 어떻게 국세청으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금융권에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줄여서 FIU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거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FIU에서 취합하고 분석한 정보를 국세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나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면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나 창구 직원의 판단이 필요 없이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기만 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FIU에 보고합니다. 말 그대로 빅브라더가 모든 금융거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한 65세 퇴직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최근 6개월간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손주 돌잔치와 아들 결혼자금으로 짧은 기간에 총 5천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했던 게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사진과 돌잔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나서야 해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FIU가 특별히 주목하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금융거래가 보고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900만원, 국민은행에서 900만원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각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 내에서 ATM으로 300만원, 창구에서 700만원을 출금했다면 이건 합쳐서 1000만원이 넘어가므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은 같은 날 같은 은행 내의 모든 거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표 거래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좌에서 수표로 돈을 뽑는 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 그때는 보고됩니다. 이 차이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은 매번 999만 원씩 인출해서 사용하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거래 패턴 자체가 의심 대상이 되어서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1000만 원 이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결국 똑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패턴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쪼개기 출금도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럼 며칠에 걸쳐서 999만원씩 인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제는 은행 시스템이 그런 패턴까지 정교하게 감지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놓치던 패턴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방식은 의심거래보고제도라고 하는 STR에 걸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특이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출금하면 은행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세무사 지인이 알려준 실제 사례인데요. 부산에 살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450만원씩 꾸준히 인출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보니 이 패턴이 의심을 샀고 결국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두 소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직원 급여 지급용이었다는 증빙을 제출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IU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간 정보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7만 건 가까운 세무조사에 FIU 정보가 직접적으로 활용되었고 이를 통해 부과된 세금만 1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숫자만 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왜 이렇게 현금을 자주 쓰시나요? 이 현금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이런 큰 금액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당한 생활비나 가족 지원금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무조사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대전의 한 은퇴 교사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출금했다가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결혼식 영상과 웨딩홀 계약서, 예식장 지불 영수증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서야 해결됐다고 합니다. 정당한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이런 불필요한 번거로움 없이 안전하게 현금을 출금하고 사용하는 실질적인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 은행 계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하지 않도록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C은행에서 900만 원, 나머지는 D은행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은행별로는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동보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자녀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은행에서 각각 750만 원씩 인출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현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여러 은행 계좌를 평소에 관리해두면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출금 빈도와 패턴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어야 의심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600만 원씩 인출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불규칙하게 다른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매달 5일에 800만 원씩 인출했다가 의심거래로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날짜와 금액을 불규칙하게 바꿔서 인출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매달 8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다면 이건 당연히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퇴직금이나 보험금, 부동산 매각대금 등 특별한 수입에서 나온 것임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미리 설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이 월 500만 원인데 매달 4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크게 의심받지 않지만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600만 원씩 인출한다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자녀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매월 조금씩 다른 은행에서 인출해서 모아두었습니다. 8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등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하셨고요. 이렇게 하니 별도의 소명 없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때는 그 용도를 은행 창구에서 메모해두거나 이체 시 메모란에 기록해두세요. 아들 결혼자금, 손주 대학 등록금,
등으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이 필요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할 때는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체 시에는 반드시 용도를 메모란에 기재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금융정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공유되고 감시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스템의 존재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국세청은 감이나 직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의심을 살 수 있는 거래 패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투자금 등 여러분의 정당한 돈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규칙적인 쪼개기 인출,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삶의 나침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재정도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